Hi guys! 고나고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애플워치 시리즈 6 언박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번 새로운 세대의 어떤 키포인트 기능들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사실 저도 궁금한 점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의사 선생님과 직접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먼저 혹시 제 영상 보셨나요? 네, 봤어요. 애플워치 시리즈 6에 혈중 산소를 체크하는 그 센서가 탑재가 됐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도대체 뭔지.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산소의 양, 즉 적혈구에 의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와 혈액이 얼마나 전신에 잘 전달되는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애플워치라는 거에 이제 그 기능이 들어와서 일반 네. 사용자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수시로 원할 때 내 몸의 어떤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처음에는 되게 의미 있다, 괜찮다, 와 이런 게 들어왔어? 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굉장히 있고. 신기하고 야 얘네 뭐지? 라는 생각은 첫 느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자주 매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정상 생활을 하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미가 없다고요? 보통 우리가 의식이 있는 정상인 경우에는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과호흡을 한다든지 그쵸, 활동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쵸. 하는 방법으로 우리 몸 스스로 정상 혈중 포화도, 산소 포화도를 정상화 시켜주는 기능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그거를 먼저 무슨 안 좋은 상황이 오고 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모자란다라고 했을 때 얘보다 오히려 우리 몸이 먼저 알고 맞습니다. 조절을 하게 되겠네요. 네, 기능적으로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 병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있는 분들이나 우리가 자주 봐줄 수 없는 경우에 모니터상으로 그 사람의 그 환자의 상태를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으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용한 면이겠으나 정상 사람들한테, 정상인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면 중 무호흡이 길어지게 되면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그 수치로 신호를 준다든지 사용자, 사람 환자에게. 그렇죠. 신호를 준다든지 자극을 주어서 정상 호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기능 중에 이제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 측정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사용자가 이제 움직임이 없을 때에도 얘가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수면 중에도 잠잘 때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자면은 백그라운드 측정을 해줘서 밤새 산소 포화도의 변화를 기록을 하고 우리가 또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큰 의미가 있네요. 그거는. 수면 상태에서라도 자그마한 자극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자극이라도 전기 자극 좋고 그러면 자세를 바꾸는 것만 갖고도 바로 정상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요. 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이거를 뭐 산소 포화도가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딱히 큰 의미는 없다는 그런 뭐 건가요? 재미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필요하진 않다. 필요성은 없죠. 그냥 정말 비정상적으로 막 9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죠. 사람이 먼저 그렇죠.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볼 시간에 이미 호흡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이 시즌은 그 기계 자체가 뭐 고가의 장비도 아니고 그리고 간편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진단 방법으로서 우리가 보통 부정맥이랄지 관상동맥, 부정맥, 관상동맥.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질환에 있어서는 가장 간편하고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심전도예요. 경비도 별로 많이 들지 않고 이미 뭐 애플워치에 탑재가 돼 있다 하면 그것이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맥이랄지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심근경색증이 올 수 있겠고 이것이 곧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주 위험한 경우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진단이 미리 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상으로는 의료법이 안 의료법으로 되는 거죠. 네네 의료법이 기계를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진단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만 하는 건가요? 의사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뭐 경우에만 임상병리사 네네 같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호흡을 해야 되고 호흡을 해야죠. 심장이 뛰어야 하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우리 생명 근간 유지를 위한 근간이기 때문에 코어죠.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그 우리 혈중 산소 포화도 및 그렇죠. 그 심전도 검사 이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기능만 있다면 많은 위험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아쉽네요. 네. ECG가. 근데 요즘 원격 진료 네. 방향도 지금 뭐 이해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마 의료법도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혈중 알코올 측정하는 걸 해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들어오면 엄청나지 않을까요? 재미난 생각인데 그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을 거고 제가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그건 되죠. 맞아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한국 사회 문화가 음주 문화가 좀 보편화되어 있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새벽까지 술이 안 깨는 경우 맞아. 또 있지만,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르게 몸이 그렇죠.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빨리 네.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는 그 체질의 네네. 사람들도 있고 뭐 아침에 예를 들어 출근할 시에 혹시나 내가 맞아요. 어제 먹은 술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네. 그 우리 보통 규범에 벗어나는 수치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 다음 운전을 날까지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큰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쵸. 다 사겠네요. 분명히 네. 알코올 농도를 검사하는 방법은 그냥 다른 거고. 다른 방법이 될 거예요. 공학적으로도 보통 이제 산소 포화도는 모세혈관에서 우리가 맥동을 체크하고 적외선이 그걸 인지를 하게 돼서 그 수치를 찾아내는 건데 알코올 농도는 녹아 있는 알코올 성분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약간의 Q&A를 가져봤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답을 해드리지 못해도 또 이제 막 알아봐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